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가 배워볼 단어는 3. 우리가 사는 집 건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6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의 융합적 특징을 탐색하여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발전학습에서는 이런 활동도 해봐요. 내게 집은 땡땡땡이다. 활동 1은 뼈대로 이루어진 건축. 활동 2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 아지트 만들기. 활동 3은 일상 재료와 함께 상상하는 집. 활동 4. 내가 살고 싶은 집 디자인하기. 활동 5. 작품에 어울리는 공간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나에게 집은 땡땡땡다. 학습 목표로는 1번 집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 2번 흥미로운 집이나 집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나눌 수 있다. 자, 학습 자료는 건축과 관련된 예술 작품, 건축 관련 이미지,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학습 단계로는 1번 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2번 서도 작가가 만든 다양한 집 이미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작품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3. 교사는 칠판에 나에게 집은 뭐뭐다 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해당 내용을 써서 칠판에 붙이도록 한다. 글은 직접적이보다는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끕니다. 4. 붙인 포스트잇을 비슷한 느낌으로 분류해보고 학생들이 그렇게 표현한 의도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5. 집을 표현한 흥미로운 미술작품 사례를 검색하여 함께 살펴보고 표현 의도를 말해봅니다. 6. 흥미롭고 기이한 형태의 건축들을 검색하여 발표하고 함께 감상해봅시다. 자, 참고자료 한번 볼까요? 참고자료. 나에게 집은 무엇인가 생각해봅시다. 자, 나에게 집은 땡땡땡이다. 나에게 집은 방패다. 사막 속의 오아시스다. 나에게 집은 봄날이다. 집은 나에게 주유소다. 나에게 집은 따뜻한 속박이다. 나에게 집은 하루의 끝이다. 나에게 집은 잔잔한 호수 위의 나뭇잎이다. 나의 집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나요? 자, 이런 것들도 서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하늘에 떠있는 집을 한번 볼까요? 이 집은 건축물이 다른 문맥에 놓였을 때 얼마나 흥미롭게 다가오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작가는 실제 파리의 건축물과 다양한 물건들의 사진을 찍고 포토샵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자, 집 위의 집. 이 소형주택의 3분의 1 크기로 실내까지 완벽하게 갖춘 실제 건축물입니다. 관람객은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은 소도 작품입니다. 소도 작품. 이거 보이죠? 이거? 서도 작가는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설치 미술가입니다. 자, 다음 뼈대로 이루어진 건축. 학습 목표 1. 만들고자 하는 건축 구조물의 적절한 재료와 매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 2. 재료의 특성과 구조에 알맞은 계획을 작성하여 튼튼한 구조물을 제작할 수가 있다. 3. 우리 주변의 건축물을 찾고 그 안에서 건축적 구조의 특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학습 단계로는 1. 일정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조형 구조를 알아봅니다. 2. 미술실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3. 사용할 재료를 정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중 뼈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정합니다. 4. 제작할 건축 구조물의 목표를 정합니다. 어떠한 크기로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디게 할 것인지 도전 과제를 설정합니다. 5. 재료를 수집하고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제작합니다. 6.
목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왜 그런지 분석하고 보완하여 완성합니다. 7.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얻은 구조와 그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함께 나눕니다. 8. 주변의 실제 건축 사례를 통하여 뼈대와 구조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9. 튼튼하면서도 아름다운 구조물들의 사례를 함께 찾아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게 학습 뼈대로 이루어진 건축의 학습 단계입니다. 자, 활동 예시 한번 볼까요? 활동 예시는 이런 식으로 뼈대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양지은 외에 두 명의 학생 제품, 구부러진 건물 형태의 뼈대를 만들어 온 거고, 이거는 이보람 외에 두 명의 학생 제품이 건물의 뼈대를 만들었고, 김영현 외에 두 명 학생 제품의 돌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 황은서 외 31명 학생 제품은 복잡한 건물 형태의 뼈대를 진행한 작품입니다. 자, 알고 가기 한번 볼까요? 집의 뼈대. 집은 기본적으로 나무, 돌, 철, 콘크리트 등으로 뼈대를 만든 후 벽과 지붕을 덧붙여 세웁니다. 때로는 벽 자체가 뼈대가 되기도 하지만 뼈대는 공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과 집의 무게를 지탱하여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공학적이고 기능적인 과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융합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전통 한옥입니다. 전통 한옥. 전통 한옥은 나무로 구조를 세우고 흙을 다져 벽을 만든 후 기와나 지푸라기 등으로 지붕을 덮어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그죠? 체구에서는 그 옆에 이제 공공 건축물의 공간 구성, 신전 공공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열주는 지붕을 받치며 줄지어 선 기둥으로 벽의 역할을 하며 열린 공간감과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여수 전라좌수형 진남관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 근영 피사의 탑이죠. 피사의 탑. 이거는 건물의 이름은 피사의 탑이고 건축가 근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건축은 조형물이면서 수학적 구조물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꼽히는 피사의 사탑은 연약한 지반으로 인해 완공 이후 계속 기울어져 물리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5.6도나 기울어졌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 아지트 만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1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집을 만들 수가 있다. 2. 재료의 특징에 알맞은 건축 구조를 탐색하여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3. 최소한의 부피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4. 아지트와 같은 건축의 활용도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단계로는 1. 집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2. 어린 시절 혼자 숨었던 경험을 떠올려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의 특성에 대하여 말해봅니다. 3. 가장 작으면서 사람이 들어갈 만큼 효과적인 크기와 구조를 정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4. 계획대로 제작합니다. 5. 목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왜 그런지 분석하고 보완하여 완성합니다. 6. 서로 만든 집에 들어가서 보고 그 체험에 대한 느낌을 서로 나눕니다. 7. 모양에 따라 다른 느낌에 대하여 말해봅니다. 어떤 재료와 모양이 더 흥미로운지 의견을 나눕니다. 8. 노숙자를 위한 누에꼬치집을 감상하고 사람을 위한 튼튼하고 실용적인 구조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노숙자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활동 예시를 한번 볼까요? 활동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박쌤의 인후에 6명 학생 제품이
무너뜨리는 집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쌓아서 만들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집을 표현을 했죠. 자, 그 옆에 이병용 외 일명 학생 작품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을 표현을 했습니다. 박스를 테이프로 돌려서 가장 작은 집을 표현을 해봤네요. 그 옆에 신수빈 외 2명 학생 작품은 가장 작은 집과 비슷한 귀여운 집을 표현을 한번 해봤네요. 자, 그 위에 김영민 학생 작품은 우리들의 아지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상 재료와 함께 상상하는 집. 학습 목표 1.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건축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학습 단계에서 1번. 재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건축들을 비교하여 살펴봅니다. 2.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 건축적으로 사용할 만한 흥미로운 재료를 떠올립니다. 3. 가능한 재료로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간단히 스케치하여 디자인해 봅니다. 4. 수집된 재료를 토대로 다시 디자인하만 합니다. 5. 재료에 알맞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각각의 재료를 붙여가며 완성합니다. 6. 실제 건축물일 필요가 없으며 건축적 구조를 갖는데 초점을 두고 재료적 특성을 잘 살려 표현하도록 합니다. 7. 재료나 구조가 주는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활동 예시 한번 볼까요? 활동 예시 김동원 학생 작품이 버려진 것들로 만든 작품입니다. 버려진 것으로 상상한 집, 음료수 캔, 나무젓가락, 과자 상자, 병뚜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진행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폐품 활용으로 한 것들을 정크아트라고 하죠. 정크아트. 이 친구들은 정크아트에 대한 작품을 진행을 한 거죠. 자, 염영빈 학생 작품은 돌집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고 쌓아서 이렇게 돌집을 표현했죠. 에스키모 집처럼 표현을 했죠. 그 밑에 조영윤 학생 작품은 돌과 나뭇잎집에 이제 돌과 나뭇잎집이라는 이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을 쌓고 나무로 지지를 한 다음 나뭇잎으로 이제 덮어준 형식입니다. 자, 내가 살고 싶은 집 디자인하기. 학습 목표 1. 어른이 되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고 계획하며 디자인할 수가 있다. 2. 알맞은 재료나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하여 디자인을 미니어처로 실현해 볼 수가 있다. 학습 단계 1. 평소에 마음에 든 집에 대하여 그 이유와 함께 말한다. 2. 장래희망과 살고 싶은 집에 대하여 말한다. 3. 자신의 미래와 관련하여 살고 싶은 집의 모습을 스케치한다. 4. 집의 사면을 좀 더 정교하게 투시도로 그린다. 5. 투시도를 토대로 종이의 전개도로 그린다. 반드시 한 장에 다 그릴 필요는 없고 부분을 잘라 다른 종이에 그릴 수가 있다. 이때 서로 연결될 부분의 치수를 정확히 해야 틀어지지 않고 제작할 수가 있다. 6. 그려진 전개도를 본으로 하여 각각의 부분을 해당 색지에 옮겨 그립니다.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그린다. 필요에 따라 색지 이외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7. 각각의 모양들을 오려 붙여 완성한다. 8. 서로 치수가 안 맞거나 잘못된 모양으로 결합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완성하도록 합니다. 9. 완성된 미니어처와 처음에 계획한 비디오와 비교하여 의도와 느낌에 맞게 완성되었는지 평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제작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하고 잘된 점을 찾아 격려합니다. 자, 활동 예시 볼까요? 김주영 학생이 세모 지붕집이라는 것을 만든 작품이고 그 옆에 유유림 학생 작품이 의상실, 그 김은영 학생 작품의 문영박물관, 그리고 김솔지 학생 작품인데 드로잉을 해서 풀어놓고
표현한 작품입니다. 항상 뭘 그림을 그릴 때나 뭘 만들 때는 항상 김소율 학생처럼 드로잉이나 에스키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 작품을 진행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읽을 거리 한번 볼까요? 노숙자를 위한 누에고치집.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에게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도명 접이식 집이다. 비, 바람 등 불편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노숙자들을 보호하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로 휴대가 가능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화려한 나비가 되듯이 어두운 골목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으나 실제로 노숙자들을 위해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활동 5. 작품에 어울리는 공간 만들기. 학습 목표. 암 리더의 작품을 이해하고 주제에 알맞게 작은 크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2. 그림과 조형적으로 어울리도록 인테리어 미니어처를 제작할 수가 있다. 자, 학습 단계 1. 흥미로운 인테리어의 세계에 대하여 정보를 나눕니다. 2. 건축에서 인테리어가 가지는 위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교사는 알리더의 작품의 세계를 학생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4. 삶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실내 공간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술 작품이 실내 공간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5. 암리더의 작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테리어 공간을 탐구하여 모색합니다. 6. 작은 미니어처 공간에 걸릴 만한 작은 그림을 만듭니다. 7. 그림이 벽에 걸린 공간을 생각하며 그 안에 놓일 가구를 상상하고 가구를 그림과 연관지어 조형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합니다. 8. 디자인에 따라 생지를 오리거나 채색한 종이를 이용하여 공간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어 배치합니다. 9. 완성된 작품을 함께 놓고 잘된 표현과 효과를 찾아 왜 그러한지 서로 평가를 나눕니다. 10.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실내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자, 이쪽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가구와 예술의 경계 허물기라는 작품이 보이니까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암 리더는 삶과 예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명확하게 경계를 짓지 않습니다. 특히 가구 조각 연작은 회화와 조각 건축이 하나로 결합된 새로운 예술로 예술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작품은 홍지호 학생 작품의 모던하우스, 김은솔 학생 작품의 넓어 보이는 방, 이하나 학생 작품의 내가 꿈꾸는 공간, 박지영 학생 작품의 동양적인 느낌. 방금 전에 읽었던 가구와 예술의 경계 허물기 작품들 쭉 한번 보시고 자, 참고자료 한번 볼까요? 참고자료에서 승리의 기념비 사람들이 올려다볼 수 있도록 개선문의 전승 장면들을 새겼습니다. 내부는 원형 그대로이나 외부는 복원된 것이다.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이거는. 자, 옆에 거 종교 건축 엑서터 지방에 있는 고등 양식의 성당으로 종교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지역의 관광 명소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엑서터 대성당입니다. 자, 주영미를 살린 현대건축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공간적 유사성을 추구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들을 모두 담은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가서 한번 본 적 있나요? 이것들을 DDP라고 하죠.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DDP입니다. 자, 건축의 형식의 이미 1933년 화재로 불타 사용되지 않았던 옛 독일 국회의사당 건물을 통일후 재건축하면서 권위적인 모양의 중앙돔 대신에 유리돔을 지어 시민들의 공간을 개방하였습니다. 이 돔에서 시민들이 의사당 회의실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건축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오늘날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인류가 발전시킨 기술과 아성을 동시에 품으면서도 빼어난 예술적 감각과 조성물의 전체적인 창조성을 품고 있어 한 국가의 자부심으로 평하기도 합니다. 또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세계 건축으로 알려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건축물을 국가, 도시, 시민들과의 질서 속에 잘 융합된 모습을 나타내며 공간과 건축이 함께 조화되어 드러나는 웅장함과 화려함이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건축 10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브라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람브라는 아름답게 건축되었으며 또 그 아름다움을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장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역사적이면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드러내는 중고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람브라의 유적 그 궁전은 오늘날에도 소중히 여겨지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아람브라 궁전의 정원들은 수목을 이용하기보다는 물, 대리석을 이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결한 분위기를 한껏 자아냅니다. 자, 다음 라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물입니다.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아 가우디 코르네트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 감독을 맡은 로마 가톨릭교 성당 건축물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뜻합니다. 건축 양식은 입체 기약의 바탕을 둔 네오고딕식이고 구조는 크게 3개의 파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 건축의 백미로 꼽히며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쿠프 왕, 다 피라미드 똑같이 생겼겠지만 이 피라미드는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라고 하는 건데,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기자에 있는 유명한 피라미드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며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기도 하고 역사상 가장 큰 피라미드이며 정확한 규모, 설계 방식 등에 있어서는 불가사의라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층계형의 앞면은 개당 15톤에 달하는 연마한 석회석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끼워 제작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내부에서 3개의 묘실이 있고 왕과 여왕의 묘실 등 기묘한 미스터리를 나누며 존재합니다. 다음 노이슈반슈타인 성입니다. 이 성은 수많은 엽서, 동화 광고 등의 모델이 된 아름다운 성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에 속합니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성 중의 하나이며 풍경화가 크리스티안 양크의 작품에 나오는 장면을 기초로 한 고딕 판타지를 갖췄습니다. 새하얀 석회암으로 지어졌으며 애정 어린 주의를 기울여 중세의 건축학적인 디테일을 아름답게 잘 살려냈습니다. 건물 전체에는 따뜻한 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최신식 기술을 사용했고 내부에는 시인인 타노이저, 백조의 기사인 로엔그린 등의 벽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궁전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궁전 건축의 핵심적인 예로 알려진 건축입니다. 루이 14세는 온갖 우위에 질린 나머지 젊은 곳곳에서 발산하는 공간을 원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취향과 가벼운 스타일들을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한 가운데에는 접견용 홀들, 그 웅장한 규모에 걸맞게 2143개의 창문과 1252개의 벽난로, 67개의 층계 등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다음 피사의 사탑. 아까 봤죠? 이 피사의 사탑은 세계에서 가장 보기 드문 건물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인 피사의 두오모 광장에 위치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흰 대리석 탑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묘하게도 대성당 옆편이 아닌 뒤편을 향한 위치로 기적의 들판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8줄의 10중 아치가 에워싸고 맨 꼭대기에는 종로와 올려놓은 대리석 석공술이 교회의 앱스와 테마면에 연결되어 있으며 로마네스크 피사 양식 대표 건축물에 속합니다. 자, 다음
이화원입니다. 이화원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해 있으며 천안문 북서쪽 19km 쿤밍 호수를 둘러싼 공원 안에 조성된 정각탑, 정자, 누각 등 복합 공간입니다. 각각의 건물들이 아름다운 장식을 자랑하며 역사적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호수 너머로 바라보는 정통적인 중국 풍경입니다. 바다, 인공호수, 자연풍광, 궁전, 사원 등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중국의 조경의 철학과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트로나스 타워. 페트로나스 타워는 현대 건축의 역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잠시나마 가졌으며 88층의 쌍둥이 타워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쌍둥이 타워는 말레이시아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 본사로 두 타워 중에서 한 채 전체가 본사 건물입니다.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모양의 두 타워는 지상에서 170m 높이에 있는 스카이 브릿지와 연결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미국 건축가인 세자르 펠리가 디자인하였으며 이슬람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모티브를 기본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강철 유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삐뚤어진 집. 삐뚤어진 집은 왕궁과 동시에 폴란드의 작은 마을의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 집을 직접 디자인한 유명한 폴란드 동화 사파 작가인 잔반신 스텐서, 스웨덴 태생의 소포 거주 작가인 퍼달버그 작품에서 착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3.994평 넓이 부지에 지어졌으며 건축물 안에서 사무실, 소매점, 음식점, 지붕 있는 시장, 박물관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의 외형은 어떠한 제약 없이 희한하고 기묘한 형태로 보이고 있으며 마치 일그러진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다음 디즈니 콘서트홀. 디즈니 콘서트홀은 굴곡지고 번쩍거리며 도시의 딱딱한 건축물 사이에 세워져 도시적이면서 판타지적인 일상을 줍니다. 콘서트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각박스 형태이며 각 모서리 부분은 금속 느낌이 나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물을 감싸져 본래 형태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내부 공간은 복잡하지만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그 형태는 역동적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벽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분위기는 디즈니에서 즐겨볼 수 있는 유쾌하고 반짝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가 됐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한 번쯤씩 가보는 것도 좋겠죠. 자, 형성평가는 이번에 한 문제입니다. 확인하고 똑같이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1번 우리나라의 종묘 이탈리아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과 같이 과거의 권위적인 건축물은 그 규모가 크고 좌우대칭의 모양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된 건축물의 상징성으로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엄숙함, 2번 친근함, 3번 경쾌함, 4번 공포감, 5번 접근성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문제를 풀어보고 댓글을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들 했습니다.